사태로 70여 개 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피해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연합은 오늘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9월과 10월에도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 출전키로 했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합니다. 안세영은 소속팀을 통해서 부상을 이유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에 모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배드민턴 협회에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두 대회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전 공명동의 한 건널목을 지나던 20대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SUV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대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국적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캄보디아 국적의 다른 한 명은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3명 모두 알코올이 감지됐고 이 가운데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지만 모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포항과 경기도의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 레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44 에이스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문 인명 구조 인력도 없이 관광객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튜브 보트를 비롯해 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회식을 마친 후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실종됐던 20대 남성 A씨는 어제 인천 청라동에 있는 골프장 물 웅덩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여성을 납치하려 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서울 성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 반쯤 서울 잠실 야구장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가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큰바다 사자가 울산과 부산 앞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 국표 위에 바다 표면 표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큰바다 사자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등부표 위에서도 큰바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두 마리 모두 수컷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는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발달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합니다. 네, 그 첫 순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달 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강도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3대 나라 슈퍼 사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형사사법조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홍 여사는 지난 2월 1일과 12부터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당시 신뢰관계인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인데 정작 홍 씨는 발달장애라는 단어를 알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않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먼저 조력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도 주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 씨의 경우 경찰이 제출한 복지카드에 지적장애라고도 명기되어 있는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서 좀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주식세처럼 실시간 부동산 통계 시스템 시각화는 주가처럼 부설주의를 통계를 바로 알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픽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방금 보여주시죠. 네, 주식시세처럼 실시간 부동산 통계 시스템. 앞서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통계 시스템이에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기자들 또는 일반인 중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 사용하는 그 통계가 있는데 국민은행이 산출한 KB 부동산 통계가 있고 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습니다. 네. 둘 다 방대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쓰입니다만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는 전국 6만 7천여 건의 표본 부동산 물건의 거래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지표를 작성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작성하는데 실거래 신고는 발생 이후에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최대 한 달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예. 네, 그래서 시차가 없고 표본조사도 아닌 통계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이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것은 글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지표 시스템 이런 예. 뜻입니다. 예.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우리가 아는 동네마다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이 단체인데요. 한 12만 명 정도 되고 이런 분들이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예. 그동안 쌓여온 실제 거래 5,300만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바로 이 통계로 잡힌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든 임대차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바로 통계로 잡혀서 일단 시간차가 없고 또 모든 거래가 다 잡히기 때문에 정확성도 높다는 겁니다. 특정 시점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 거래 주체의 성별, 연령까지도 파악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매가 아닌 임대차 거래는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는데 예.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가 다 데이터베이스화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시스템이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예방책은 아니지만 예.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예.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라고 하는 사건의 대부분의 상당수가 예. 실제 그 전세가의 가치보다 턱없이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는 데서 비롯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설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빌라는 아무래도 이제 건수가 적은 데다가 예. 주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모르고 전세 보증금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이 나오면 이전에 거래됐던 그 거래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를 해서 그런 소문없는 가격으로 전세 보증을 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예.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보급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B 부동산이나 한국 부동산을 근데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설명회에서도 그 질문을 했는데 예. 공인중개사협회는 추후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내용이 쉽고 편리하게 일반인들 누구나 접근할 수가 없다면 이 시스템은 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8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장줄과 몸을 연결하는 카라비너라는 장치가 결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내 레포츠를 즐기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아직 그렇게 하니까 많이 드러났습니다. 걸리지 목에. 실제 사고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적발했습니다. 어떤 시설을 손을 거기다 넣으니까 한국 걸리죠. 소비자원이 있는데요. 중국 실내 스포츠 그걸 그곳을 손빼. 보겠습니다. 실내 스포츠는 대표적인 게 인공 암벽 손빼. 클라이밍이고 동 형태의 계단을 올라가는 손빼. 스텝, 점프대에서 샌드백을 향해 점프해서 매달려 내려오는 점핑 타워, 네, 입에다 넣으면 내려가는 집 라인, 그리고 바퀴 형태로 이루어진 로프 코스, 그리고 실내 번지 점프도 있습니다. 좋은 업체들이 이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복수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에 충격 흡수 매트가 제대로 안 그래, 되는 손에다 것이 넣어. 많았습니다. 더럽잖아. 13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치즈. 바닥에 매트가 아예 없었고요.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 2개, 또 점핑 타워를 운영하는 업체 4곳은 매트가 있기는 한데 매트 폭이 2m 미만으로 작거나 매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완전히 보호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매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발견됐나요? 네, 공중에 매달려 이용하는 짚라인 있잖아요. 짚라인, 또 공중에서 걸어가는 로프코스라는 그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망이 지지. 필요한데 이 또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짚라인을 운영하는 9개 업체 가운데 전 구간에 안전망을 설치한 곳은 4곳뿐이었고 출발과 지지. 도착지에만 설치한 곳이 3곳,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2곳이 있었습니다. 로프코스 운영 12개 업체 중에서도 전 구간에 안전망을 설치한 곳은 3곳뿐이었고 나머지는 일부분에만 설치됐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안전모는 모든 익스트림 체험에 꼭 필요한 안전도구인데 이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3곳이 나왔고요. 임신부나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은 이런 실내 스포츠를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부적합 사실을 고시하고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 대상 13개 업체 가운데 5곳이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피부마다 이용자의 신장과 체중 제한이 있는데 실제로 계측기를 갖다 놓고 이용자의 신장과 체중을 재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수시로 조사하는 그런 절차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경기 볼까요? 전기차 화재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제조업체들이 어느 나라 어느 제조사의 것인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대차 기아차 공개했더라고요. 네네, 현대기아차에 이어서 다른 업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며칠 전에 현대차와 먼저 공개를 했는데 수입차 브랜드들이 한번 침묵을 해서 의문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수입차 브랜드인 BMW와 벤츠가 배터리 전후사를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BMW 코리아가 먼저 공개를 하니까 오늘 벤츠 코리아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BMW는 국내 유통하는 10종의 전기차 가운데 iX1과 iX3 두 종만 중국 CATL 배터리를 썼고 나머지 8종은 모두 삼성 SDI 배터리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벤츠는요, 전기차 16차종 가운데 EQE350 플러스 등 5개 차종에 중국 파나시스 배터리가 탑재됐고 마이바흐 EQS 680 등 8개 차종에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썼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분리한 차종인 EQE 시리즈는 EQE300하고 EQE350이 모두 파나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도 한국부터 차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전문과 함께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잇따라 배터리 전기차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배터리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밝혀진 걸 보면 파라시스 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LG엔솔과 SK, 시바야.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시바. 중국 업체지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은 대체로 알려진 브랜드가 줄을 이뤘습니다. 비교적 생소한 여러분. 브랜드가 중국의 파라시스인데 마침 이 파라시스를 사용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품질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인지도가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의 배터리가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배터리 실명제를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완전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공개를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소비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제조사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품질과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선순환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 생기는 화재, 폐쇄 공간에서의 공포를 없애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배터리 실명제가 일단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네. 금방 들으신 대로 이제 실명 공개가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전환해주고 그다음에 제조사들도 좀 더 좋은 배터리를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순환 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그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느 제조사의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거나 또는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화재 위험이 더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기 배터리는 크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하는 NCM 배터리, 리튬 사용하는 LFP 배터리로 나눠지는데요. NCM 배터리가 충전 효율이 좋아서 주행 거리가 길고 또 재활용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반면 LFP는 충전 효율 성능과 재활용 면에서 NCM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은 낮은데 대신 내부 음이온 구조상 열 안전성이 매우 높아서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성능과 효율을 택하느냐, 안전성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무조건 어느 회사의 제품은 위험하다는 식의 분류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인데요. 이와 관련한 말도 잠깐 보시죠. NCM 배터리는 중국산이 우리나라 거고 다 불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산이다, 우리나라산이다, 중국산을 쓰면 위험하다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은 생길 문제점이 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답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있는 건가요? 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 서울시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던 그 충전을 100% 다 하지 않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로 충전 수위를 90% 이하로 세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운행 효율을 위해서 가능하면 충전을 많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장소를 지상으로 끌어올린다거나 캡슐을 씌워서 화재 확산을 막는다는 것도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기업 단신입니다. 벤츠 코리아가 내일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벤츠 전기차 유상 점검을 시작합니다. 벤츠 코리아는 단국조사에 협력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전기차 무상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모든 차종도 절연 저항과 전압 편차는 물론 연결 케이블과 커넥터, 배터리가 위치한 하부 손상 여부 등 모두 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내일경기 파리올림픽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준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식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내일경은 관계사에 근무하는 박태준 선수의 아버지 박옥전 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6천만 원 상당의 식품 지원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폭을 줄이고 상반기 영업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마트는
국립공원인 지리산 천왕봉 절벽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내용의 바위들이 발견됐습니다. 꼭 100년 전 일자치하를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자 하던 당시 의견들의 의지가 담긴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의 주봉이자 정상인 천왕봉 바로 밑 절벽입니다. 작업자들이 기계를 설치한 뒤 스캔 작업을 하고 탁본도 진행합니다. 이후 폭 4.2m, 높이 1.9m 바위에서 392자의 글자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바위 글씨를 번역해봤더니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고자 하는 인간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왕이라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 오랑캐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며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은 1924년 새겨진 것으로 1900년대 초 활동했던 명필가인 묵군자, 구절산인이라 불리던 무키 선생의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키 선생은 독립운동가였던 구기현 선생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3년 동안 옥고를 친 인물로 상해 임시정부의 연락책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키 선생은 바위글에 일제가 강점한 시대는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눌러담았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바위글은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석각 190여 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에서 발견됐고 글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증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국종입니다. 화성지가 깊숙한 곳에 지하수가 수증기나 어린양이 액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지 주목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화성에 도착한 나사의 인사이트-5. 임무는 화성 내부를 살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지 가늠하는 거였습니다. 재작년 은퇴할 때까지 4년 동안 모은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억 년 전 화성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There was large amounts of liquid water